그래가지고 경제 잘 살렸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59조 추경할 때 그 돈 뭘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살려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 세금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53조 원의 추가로 더 거쳐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려가지고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다시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평가를 또 하는 말씀드릴게요. 겁니다. 제 질문이에요. 코로나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세계 대공황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4% 경제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0.7%였어요. 그리고 4% 경제 성장하고 2.9%, 6%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렸으면 됐지. 그걸 왜 자기네들 못하는 거를 왜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년, 2021년에 G7 회의에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한 나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가장 대비를 잘한 나라 해가지고 G7에서 2년 연속 초청을 받아서 세계가 그 경험을 공유하자 해서 초청을 받아갔던 겁니다. 이걸 인정하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 지출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지출이 적었습니다. 미국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19년부터 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았으니까 잘 됐다? 문제가 없어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400조가 늘어가지고 GDP 대비 비율이 50%가 돼가지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하는 것이 잘 된 겁니까? 총리님.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그래서요, 총리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로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경제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안 거쳐. 적어요. 그런데 부채 내기는 싫어. 그런데 정부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니까 지금 분식회가 하고 있어요. 뭐냐?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 계속 가져오잖아요. 내년도에 그 일시차입금에 따르는 이자를 내년에 3,49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니 이거는 또 국민들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국회를 국민들을 통폐시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정태호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너무 말씀하셔서 질문도 안 들리고 답변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우리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니까 질의 내용이 안 들립니다. 의원님들, 처음에 대정부 질의할 때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초등학교를 비유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게 국회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의견이 있으셔도 질의의원 다 들으시고 답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분식 해결을 하냐면요. 외평채 기금이 있어요. 그거를 공자기금으로 가져옵니다. 그 외평채 기금은 외환 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국가 부채 비율을 안 늘리려고 거기서 돈 가져와가지고 공자기금으로 가져가지고 세탁해가지고 그걸 정부 일반 회계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분식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분식이라는 게 이런 게 분식이에요. 의원님,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외자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재정도
연간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또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시차익금이죠. 세수는 분명히 매평채에서 부족합니다. 가져오는 경우는 아니, 다르죠. 제가 답변을 하니까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설명을? 자, 그렇게 보면 세수가 부족한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재정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죠. 그러면은 여유가 있는 데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이거를 서로 간에 대차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외평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의 외환시장에 대한 혹시 개입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셨는데 외환시장의 개입을 외평채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같이 그러한 필요한 외환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의 여유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거쳤으면 좋겠죠. 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많이 세수가 결손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대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부채를 일방적으로 늘리면 결국 그거는 우리 신인도 저하, 우리 기업들의 차입 코스트의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서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총리님,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기금 운영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분식회가 얘기한 거는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분식회가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